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이들에게 극우 사상을 주입하는 교육을 해 충격을 안긴 리박스쿨. 그런데 이런 활동을 한 건 리박스쿨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승만은 대한민국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를 자유민주주의의 국가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생일은 1948년 8월 15일입니다. 한 아이가 단상에 올라 이승만을 미화하는 내용의 발표를 합니다. 다른 아이의 발표도 마찬가지로 내용은 이승만 찬양 일색입니다. 2023년 부산 모처에서 진행된 제11차 이승만 포럼 대한민국 인재양성 스피치 대회라는 행사입니다. 감사원장을 지냈던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의 축사도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적같이 세워진 대한민국을 더 튼튼한 반석 위에 세워 자유와 번영을 누리게 하는 제2, 제3의 이승만으로 자라날 것을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해당 행사는 지정도서를 읽고 감상평을 발표하는 자리였는데 취재진이 확보한 주최 쪽 지정도서는 전부 이승만을 미화하는 내용의 책들이었습니다. 우리 이승만 인재양성 스피치 대회를 개최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해당 단체는 이듬해 9월에도 동일한 내용의 스피치 대회를 열었는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축사도 등장합니다. 오늘 이 스피치 대회를 통해서 이승만 대통령 바로 알기가 더 널리 확산되어서 공동주최단체 중 하나인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는 뉴라이트 사관을 기반으로 한 단체입니다. 이승만 자체가 독재를 시도했고 부정선거를 시도했고 전쟁 속에서 수많은 거짓과 희생을 낳게 했던 그런 장본인이라는 점에서 그 사람이 우리나라의 국가를 일으킨 사람이라고 하는 건 대단히 심각한 왜곡이고요. 건국주의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일제시대를 지워버리고 그때는 나라가 아니야. 우리나라가 아니고 일본이 지배했어. 새로운 나라는 이승만부터 출발해. 그러면 친일이고 뭐고 이런 개념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게 뉴라이트 사관의 출발점인데 그런 측면에서 이승만을 찬양한다는 것은 사실은 헌법을 부정하는 일이라고 저는 봐요. 아이들에게 극우 역사관을 주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리박스쿨은 이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를 협력단체라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이승만을 건국 대통령이라 추앙하며 관련 사업을 해온 단체인데 이 단체의 이념이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교육된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적은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는 이 시대에 다양한 모습으로 변장해서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자 침투하고 있습니다. 교육계에서는 아이들에게 극우 사상을 주입하는 단체들이 전방위적으로 퍼져 있을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에게 거의 주입하듯이 하나의 사상을, 이념 체계를 강요한 거잖아요. 이게 한두 단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와 관련된 유사 단체들이 대단히 광범위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극보수적 시각들이 퍼져나가는 그 자체가 대단히 성장하는 아이들에게는 대단히 문제있고, 그런 아이들이 성장하고 또 목소리를 내는 순간 우리 사회가 대단히 분열과 갈등을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와 리박스쿨은 어떤 관계인지 살펴봤습니다. 역대 회장 목록을 보면 황교안 전 총리가 있고 그전엔 신철식 씨가 있습니다. 신 씨는 2021년 4월부터 약 8개월간 이 단체 회장직과 우남네트워크라는 단체의 상임고문직을 겸했는데, 우남네트워크는 리박스쿨 등 극우 단체들의 연합단체입니다. 신 씨는 현재 우남네트워크의 상임대표이고 리박스쿨의 손효숙 대표 또한 이 우남네트워크의 공동대표입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이승만을 찬양하는 또 다른 행사에도 함께 참여하는 등 최근까지도 각종 극우 행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드러난 리박스쿨의 댓글 조작 조직 자손군의 팀장 최아무개 씨도 우남네트워크에서 활동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가져온 자유, 평등, 교육, 민주주의는 다 누리고 살면서 왜 기념관 하나에 이렇게까지 반대할까? 최 씨는 지난해 9월에 열린 스피치 대회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리박스쿨도 그렇고 지금 얘기한 이승만을 찬양하는 그런 단체들도 그렇고 서로 조직적으로 연대도 하고 자료나 정보를 공유하면서 서로 힘을 보태는 그런 행위들이라서 어쩌면은 가치나 이념의 어떤 보수화가 정부 지배 구조의 개편과 함께 대단히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는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되어 있고
윤석열 정부에서 정부 지원 예산이 3배 급증했습니다. 유소년에 대한 독재 미화 활동이 리박스쿨뿐 아니라 얽히고 설킨 극우단체 네트워크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을 가능성, 그리고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지원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손효숙도 보면 민주평통 자문위원이기도 하고 교육부 장관 정책자문위원도 당연히 있는데, 소위 말해서 극우 정치 집단들이 뒤에서 후원하고, 지난 윤 정부 때 예산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들 후원하고 그랬죠. 지난 정부 때 무슨 독립기념관장이라든지 동북아 역사재단이라든지 이런 기관장 선임한 곳에요. 그런 결과를 예고를 하고 있었던 거고, 실제로 지금 드러난 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수 있다. 그런 부분에 전모를 밝혀야 됩니다. 제작진은 취재 내용을 종합해 해당 단체에게 리박스쿨과 무슨 관계인지, 윤석열 정부 아래 어떤 지원을 받았는지, 그리고 문제의 행사를 개최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행사의 이름만 빌려줬다는 해명과 달리 2023년 스피치대회 시상자로 이승만 건국대통령 기념사업회의 김아무개 부회장과 김아무개 이사가 직접 참여했습니다. 게다가 이승만 기념사업회는 해당 행사를 공동 주최한 자유의 숲과 스피치대회 직후 열린 포럼에도 함께 참여했습니다.